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보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고요.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고, 요거는 제가 휴방을 가져가는 날에도 항상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또 더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는 세 가지 경기 멘트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더블캐벨 하나, QVU 두 가지 경기, 총 세 가지 경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분석하고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은행이랑 신한은행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은행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경기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지금 17승 팀과 4승 팀 간의 밸류 차이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트래직 넘버가 모두 소멸이 됐죠. 그래서 사실상 봄 농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KB스타즈와 0.5게임 차이. 그래서 동기부여로 보나 홈발을 받는 상황으로 보나 최근의 경기 흐름으로 보나 하나은행이 조금 많이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홈팀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 팀 전체적인 집중력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가장 큰 문제였었던 이제 실책에 대한 억제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진한이라든지 정현이라든지 이런 빅 윙 자원들을 활용한 투맨 게임 효율 역시도 굉장히 많이 증가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경기 구간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경기였죠. 우리은행 만나서 71대 45, 26점 차 승리를 가져왔고요. 2점 라인 야투를 45개를 시도를 해서 24개 메이드, 성공률 53.3%, 포스트에서의 이제 효율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왔었다. 특히나 포스트 수비가 강한 우리은행을 만나서 성공률이 굉장히 잘 나와줬다 보니까 그 흐름이 오늘 신한을 만나서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오늘 매치업 상대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2점 라인에서 야투 시도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는 팀이고요. 2점 허용률 같은 경우에도 몇 퍼센트? 44.2%. 리그 전체 몇위 5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은행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최소한 60점 이상, 70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신한은행입니다. 자, 신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루이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요. 신이슬이 같은 경우에도 슛감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다만 최근 신흥의 문제가 뭐냐면은 공격 코트에서의 실책에 대한 비율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제공권 확보적인 측면에서도 항상 상대보다 리바를 더 적게 가져가는 모습. 강장의 하나은행과 비교해 봤을 때 리바 개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상대보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볼 소유 시간이라든지 포지션 수를 항상 적게 가져가는 경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거 사실 오늘 하나은행의 컨택 능력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신한은행의 득점 기대값은 너무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신한이 이번 시즌 홈보다는 원정에서 슛감이 더 좋았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는 있겠죠. 자, 종합해 보면은 하나은행이 주도하는 빠른 템포에 높은 성공률이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신한은행이 따라는 가지만 화력으로 하나은행이 덮어주는 요런 느낌의 경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승리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은행 승리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KOVO 넘어갑니다, 형님들. KOVO. 자, 삼성화재와 한국전력 경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 매치업은 최근의 흐름이 조금 아쉬운 두 팀의 매치업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홈팀 삼성화재가 최근 8연패 구간, 8연패 기간 중에 최근 4게임 연속 셧아웃 패배,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사실 경기를 내어주는 것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단 한 세트도 따지 못하고 4게임 연속 셧아웃을 당하고 있다. 공수 밸런스가 완벽하게 무너져 있다. 많이 아쉽거든요, 사실. 그래서 중심을 지켜주던 아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공격 성공률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컨디션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직전 형캐전이었죠. 12득점을 가져갔었는데 성공률이 37.93%. 좀 부진도 많이 했었고 범실도 되게 많았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뭐 이윤수라든지 김우진이라든지 이유진이라든지 리시브가 여전히 전혀 안 되는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뭐 양수현이라든지 김준호 같은 경우에도 블로킹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공수 밸런스가 완벽하게 무너져 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한국전력입니다. 한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공격력이 고점을 찍고 다시 좀 떨어지는 내려와 있는 그런 시점이고 여전히 수비 코트에서의 집중력이라든지 실책에 대한 억제, 범실에 대한 억제는 최근에도 나쁘지는 않아요. 최근 서브도 좀 강하게 잘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시브가 약한 사마 상대로는 좀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사마의 연패가 끊어질만 한 8연패 장줄이 끊어질만 한 근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건 종합해 봤을 때 한전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좀 드릴게요.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마지막 경기죠. 도로공사 GS 칼텍스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도공 GS. 감사합니다. 자, 이 매치업은 도로공사가 이제 좀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다만 도공이 직전 흥국을 만났을 때 홈에서 첫 패배를 당하고 왔었거든요. 이거 사실 도로공사가 이번 시즌 공격 성공률이 41.39, 리그 전체 2위 팀인데 최근 3경기만 잘라놓고 봤을 때는 37.98까지 공격에 대한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모마 같은 경우에도 시즌 평균 성공률이 45%가 나오는 선수인데 최근에 이제 40% 초반대까지 뭐 40%, 41%요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다가 강소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허리 부상이 있었다 보니까 출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컨디션이 나와줄 수 있을지 공격 효율이 나와줄 수 있을지 변수가 존재하고요.
타나차 같은 경우에도 약간 기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공사는 모마, 강소희, 타나차라는 삼각 편대가 살아줘야 되는 팀인데 최근에 모마도 그렇고 강소희도 그렇고 타나차도 그렇고 각각의 약간 부진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자체가 굉장히 많이 거슬립니다, 사실. 자, 반면에 원정팀 G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잔여 경기가 7경기가 남았어요. 7경기가 남았는데 지금 3위 팀이랑 승점 차이가 8점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지금 연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3위를 탈환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3점 차까지 따라잡았을 때 준 플레이오프를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바가 계속해서 고점에서 끌어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유서연이라든지 레이나라든지 권민지라든지 이런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뭐 리시브라든지 공격 성공률이 최근에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범실에 대한 억제까지. 그래서 이 GS가 사실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 기복이 있는 팀인데 최근 GS를 보시면 원정에서도 경기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도로공사가 최근에 좀 실책이 많이 나오면서 범실에 대한 비율이 많이 올라오면서 조금 더 어렵게 풀고 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옥광 느낌? 그래서 요거는 좀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느 한 팀이 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느낌의 경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총 3가지 경기 분석 멘트는 전부 다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고요.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멘트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 이따가 NBA 분석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9777님 추천 감사합니다.